안녕하세요. 김창환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5가지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 5가지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괴테가 주창한 타인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해하는 데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아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세가 겸손해지고 이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겸손하며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쉽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 역시 이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좀 못하다, 아랫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상대가 마음을 열게 되고 관계가 좋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의 마음을 얻는 6가지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으며 서로 주고받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받기만 하고 주질 않는다든지 또 주기만 하고 받질 못하다든지 이렇게 양방향이 아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열려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시죠. 두 번째로 스페셜 유의 법칙. 스페셜 유.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나르시시즘 충족을 시켜주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먼저 주목하기입니다. 주목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먼저 인사하기와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생각해서 배려하고 응대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불안감을 쉽게 갖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이나 주변 상황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이는 반응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타입은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더 집중하고 배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배려하는 것과 뾰족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기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는 나르시즘의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린 착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내 안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 또는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받으면 혹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비난받을 만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그 점을 바로 고치려고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난에 대해서 곱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난 이번 일에 실수를 했어. 사람들이 날 비난한다 해도 받아들일 거야. 그 대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때에 비로소 비난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린 시각, 열린 마음을 가지기입니다. 열린 시각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불가피한 일이지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내가 겪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이 나를 이루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순간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모르는 생의 이면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이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머 감각을 키워서 자신의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흑과 백으로만 분류하기엔 인간관계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자신과 남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합니다. 인간사의 파스텔 색조를 발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면이 튀어나와도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면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포용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경쟁 심리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경쟁 심리를 가지기입니다. 건강한 경쟁심은 바람직한 성취 동기가 되어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심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섯 번째로 분노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걷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그 둘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됩니다. 바로 분노의 끝은
추락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이제 끝으로 잠깐 분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화내는 거, 분노를 10분의 1로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왜 화가 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대개 불안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화를 내는 순간에도 사실은 내 안의 불안감 때문에 더 화가 나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만 받아들여도 분노의 감정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기입니다. 먼저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최소한 10가지 천천히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럼 화낼 일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다면 하룻밤 정도 더 길게 더 시간을 갖게 되면 분노는 다시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분노를 표현하셔야겠다면 사람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은 빼고 하기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큰 다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상대방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깨끗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타인의 마음을 얻는 5가지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창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